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우선 많지 않은 애청자분들께는 최근에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연말이다 보니 술자리도 많고 그렇다 보니 몸도 마음도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깍시의 영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오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양적 완화 이야기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돈을 풀면 무조건 반응한다. 무조건 반응을 하는 것이 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부제로는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이 어떻게든 이 채권을 매입해서 유동성을 증가시키게 되면 무조건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요 3대 은행들, 연준, 유로, 그리고 일본 은행들의 자산 움직임과 이 달러의 흐름, 그리고 주요 중앙은행들의 자산 확대 움직임은 어떤 것에 무조건 반응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오늘 하는 이야기들은 당연하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 언론에서 D의 공포, 이 디플레 공포로 투자자들을 겁주게 하고 있지만 그 디플레의 배경 또한 뒤에서 이야기할 이 자산 움직임으로 설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청하기에 앞서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적 완화라고 하면 이 영상을 굳이 여기까지 클릭하셔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내가 경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대략적인 용어의 정의는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적 완화는 사실상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충격에 빠진 미국이 2009년부터 이 세 차례에 걸쳐서 3조 달러 가까운 금액을 시장에 풀었고요. 사실 이때 실업률이 치솟고 경제지표가 망가지는 등 이런 경제지표가 극도로 악화되자 이 연준에서 내린 결정이었고요. 그래도 미국의 양적 완화는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니 돈맥 경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채권을 구입하고 채권을 대량 구매하게 되면서 채권을 판 사람에게 이 돈이 들어가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양적 완화는 이 인위적으로 돈을 돌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연준과 유로 그리고 일본은행의 이 총 자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튼 이 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연준과 유로 그리고 이 BOJ 일본은행의 총 자산의 움직임 흐름은 이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은 이 1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2018년 3월쯤 이 자산의 총합이 이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더 이상 그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주춤하게 된 배경에는 연준의 자산 축소 그리고 이 달러가 이 강세가 겹쳤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다시금 이 총 자산계의 흐름이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뒷장에서 각 주요 중앙은행별로 자산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위의 차트는 연준, 그리고 유로, 그리고 BOJ의 자산 흐름이고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금융위기 이후부터 연준, 유로 할 것 없이 이 양적 완화가 확대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중앙은행별로 자산의 움직임이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연준의 이 달러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금융위기 때 이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보이다가 양적 완화에 힘입어서 다시 달러 약세로 이렇게 돌아섰고요. 2차 양적 완화 당시에도 이 QE2의 움직임에 힘입어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변모합니다. 그러다가 QE3 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달러가 이렇게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춤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 QE3가 중단되고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동결되면서 달러는 다시 강세로 장시간 변모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QT까지 병행되면서 달러는 다시금 이렇게 강세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QT마저도 종료된 모습,
연준은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일축하지만 자산의 움직임은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뭐 이런 지표는 대략적인 과거의 흐름을 알자는 뜻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아, 과거에는 이랬었구나, 이런 움직임으로 흘러왔구나,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이 돈을 찍으면 시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 물가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뭐 일부 애널이나 뭐 기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경기 침체 그리고 저성장의 시대라서 이제 돈을 남발해서 찍더라도 더 이상의 물가 상승은 없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이 지표는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돈을 발행하고 찍으면 결국 물가는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게 되면 연준, 유로 그리고 일본은행의 자산 변동과 이 물가 지수의 흐름을 보더라도 뭐 이렇게 100% 일치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동일한 움직임을 띠고 있으며, 그래서 이런 뭐 전 세계 은행의 이런 자산 확대 움직임, 이런 자산 확대 움직임은 결국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률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이런 자산 둔화 움직임은 결국 우리에게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주긴 십상이었지만, 이제는 다시금 이 자산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세계 은행의 자산 확대는 어떻게든 이 물가 상승률로 이어져서 이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각 중앙은행별 자산 움직임과 전체 자산 움직임, 그리고 이 음영친 부분은 물가가 이렇게 플러스로 성장하는 시기를 꼽아서 정리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 이 음영 처진 부분은 연준, 뭐 유로 할 것 없이 물가가 이 자산이 확대되는 움직임 속에서 물가가 상승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이 유로의 자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연준과 이 VOJ의 달러와 자산이 확대되는 움직임에 힘입어 이렇게 물가는 플러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연준이 이렇게 자산이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와 이 VOJ의 자산 확대 움직임 속에서 물가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보면 이 연준이 자산이 동결되고 나머지 국가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연준만의 자산 증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유로와 이 일본은행 VOJ의 움직임과 이들의 달러 환산 자산이 증가할 때에도 인플레이션 가속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뭐 아무튼 이를 보면 3대 중앙은행의 이 달러와 환산 자산이 이렇게 증가할 때 어김없이 물가 지표는 이럴 때 플러스 성장을 했다 를 말하고 싶은 것이고요. 최근 언론에서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이때부터 둔화되는 움직임, 이 자산의 둔화된 움직임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방향이 좀 바뀐 모습을 띠고 있고요. 이 자산이 앞으로 좀 증가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바뀐 움직임 속에서 디플레이션이 강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달러 약세 흐름까지 동반되어 나타난다면 총 자산 흐름은 지금보다 더 크게 확대되는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끝으로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세계 3대 중앙은행의 자산 보유액은 이 14조 달러 육박하는데 18년 3월 고점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세계은행의 자산 확대는 결국에 물가 상승률로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뭐 디플레다 뭐다 이야기가 많지만 이는 18년 이후에 자산 확대의 고점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 주춤한 움직임이 낳은 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 확대 움직임 속에서 이 달러 약세가 동반되어 나타난다면 자산 확대의 움직임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를 달리 말하면 이 달러와 환산 자산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져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는 반드시 이 물가에 반응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에 반응을 한다는 말은 유가, 곡물, 원자재, 기금속, 그리고 전 세계 주식시장의 상승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디플레이션 공포 속에 살고 있지만 자산 학대의 움직임이 반등하는 모습 속에서 앞으로 오히려 인플레를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저 깍시는 지표와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보시는 분들께서도 진심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